오후의 평택 캠퍼스 정문 앞입니다. 머리띠를 두른 4만 명이 공장 외벽을 따라 늘어섰습니다. 잠실 야구장이 두 번 꽉 차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무대에서는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칩니다. 18일을 멈추면 30조 원이 날아갑니다. 30조 원이 우리는 사라진다.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의 1년 국방비에 30조를 지키기 위해 모두 함께 싸워야 흔듭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회사 내부 시스템에는 다른 풍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 그날 노조 탈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1000건을 넘었습니다. 1,000건을 넘었습니다. 100건도 안 됩니다. 누적 일주일 2,500. 누적은 2,500명 광장에서는 이상. 4만이 모이고 광장에서는 4만이 모이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줄을 서서 떠나고 있었던 노조를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5월 그림이 이상하지 21일 않습니까? 총파업. 5월 21일 총파업을 코앞에 두고 가장 큰 결의 대회를 연 바로 그 주에 어떻게 안에서는 조합원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18일 동안 30조라는 숫자는 정말로 가능한 손실일까요? 아니면 협상카드일까요? 협상카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광장 무대에 서 있는 위원장은 실제로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노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께 어떤 의미인지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노사 도덕 시비가 아닙니다. 주주 관점의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은 133조 8,700억 원, 영업이익은 57조 2,300억 원, 1년 전 같은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무려 56% 늘었습니다. 7배 반이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회사 전체에서 골고루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호황의 출처를 콕 집어보면 한 곳으로 모입니다.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부 한 곳이 영업이익의 94%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가 100원을 벌면 94원이 반도체 공장에서 나머지 6원이 스마트폰 가전 단 TV를 만드는 DX 부문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DS 영업이익률만 74%, 사실상 한 사업부가 회사를 통째로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노조의 요구가 시작됩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합니다. 이 비율을 회사가 추정하는 연간 이익 300조 원대에 그대로 곱하면 성과급 총액이 최대 45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걸 다시 사람 수로 나누면 DS 부문 한 사람이 최대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평범한 가구의 1년 생활비를 15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야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주주 모두에게 배당으로 돌려준 돈은 11조 원이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이 작년 배당 전체의 약 4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삼성전자 주주라면 당신 목보다 4배 큰 봉투를 직원 일부에게 먼저 떼어준 다음 남은 걸로 배당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이 움직입니다. 4월 27일과 28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노조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9.3%, 적절하다는 응답이 18.5%였습니다.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의 약 3.7배. 그리고 정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친노조 성향이 강한 광주 전라 지역에서 부정 응답이 80.7%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노조의 명분이 가장 단단해야 할 곳에서 명분이 가장 먼저 무너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 내부에서는 4월 28일 500건, 4월 29일 청원에 탈퇴 신청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100건 미만이던 흐름이 10배 이상 가속된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 타이밍에 떠났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이 비교됩니다. 비슷한 시기 LG우플러스 노조도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했습니다. 비율만 보면 LG우플러스가 삼성의 2배입니다. 그런데 1인당 환산 금액으로 따지면 LG우퍼는 약 2,700만 원, 삼성은 6억 원. 같은 사람 한 명이 받는 돈으로 보면 삼성이 약 22배 큰 겁니다. 이 숫자가 외부로 알려진 경로가 묘합니다.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1만 명이 들어와 있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LG우플러스 사례를 인용한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통째로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LG우플러스 노조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고 두 노조 비교표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여론은 한 번 더 빠졌습니다. 같은 노조 안에서도 셈이 다릅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조합원 7만 4,675명 가운데 약 80%가 DS 부문, 즉 반도체 쪽 직원입니다. 의사결정도 자연히 DS의 6억짜리 성과급에 맞춰져 갑니다. 반대편 DX 부문은 올해 적자 전망입니다.
같은 깃발 아래 한쪽은 6억을 바라보고 다른 쪽은 0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조합비는 모두 똑같이 오릅니다. 평시 월일만 원이던 조합비가 쟁에 돌입과 동시에 월 5만 원으로 5배가 됩니다. DX 직원 입장에서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5배의 돈을 빼서 옆 부서의 6억 봉투를 응원해야 하는 셈입니다. 균열이 가시화된 게 5월 4일이었습니다. 약 2,300명 규모의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공식 탈퇴를 선언합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작년 11월 결성된 파업 동맹조직,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멈추기 위한 연합세포입니다. 그 핵심 축 하나가 빠진 겁니다. 회사 시스템에서도 미세한 신호가 잡힙니다. 4월 28일 회사가 부서장의 부서원 근태 조회 기능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능으로 탈퇴 의심자를 색출했다는 의혹이 안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회사가 2010년부터 운영해온 매칭 그랜트, 즉 직원이 기부 약정한 만큼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얹어주는 기부 매칭 제도에서 약정 단체 취소 인원이 100여 명 단위로 발생합니다. 신뢰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장 무대 위에서 외쳤던 그 위원장은 4월 말에 동남아로 일주 휴가를 떠납니다. 18일 멈추면 30조가 사라진다고 외친 사람이 정작 가장 격렬한 결에 대회 직후 비행기를 탄 겁니다. 직원들의 휴대폰 단체방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4월 29일 청원 돌파, 그 진짜 도화선이 이 한 장면입니다. 자, 콕 집어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회사를 떠난 게 아니라 위원장을 떠난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우리 자신으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의 최근 2달 월간 수출은 8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중 반도체 한 품목이 매달 300억 달러, 약 38%를 떠받칩니다. 글로벌 DRAM 점유율 1위, 낸드 32%. 삼성전자 평택 라인이 18일을 멈춘다는 건 한국 월간 수출의 한쪽 기둥이 18일 동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라인은 다른 산업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라인이 단 30분만 정전돼도 이미 공정 중간까지 구워진 웨이퍼가 통째로 폐기됩니다. 손실이 약 500억 원. 라면 한 봉지처럼 다시 끓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쯤 구운 도자기가 와장창 깨지는 시기입니다.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창사 첫 전면 파업에 들어갔을 때 회사가 추산한 손실이 약 6,400억 원, 1분기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습니다. 작년 현대차 16시간 파업의 손실이 4천억 원대였고요. 같은 잣대를 평택 반도체 라인에 대면 위원장이 외친 30조라는 숫자가 단순한 협상용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움직입니다. 4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 기념식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삼성전자는 국가공동체의 결실, 반도체 파업은 상상조차 못한다고 못 박았고 외부 거버넌스 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근로자 권리도 좋지만 국민 먼저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청와대, 산업부, 외부위원회, 그리고 리얼미터 69.3%의 여론이 한 줄로 정렬한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 명분의 내면이 동시에 막힌 셈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일정이 다가옵니다. 회사는 4월 16일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4월 29일 1차 신문이 끝났고 5월 13일 2차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이 결정 기한입니다. 5월 21일 총파업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가처분이라는 건 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미리 일부 행위를 막는 응급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필수 공정 일부를 파업에서 제외하는 선례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평택 반도체 핵심 라인이 이 선례에 따라 보호되면 30분 500억 시나리오는 통째로 차단됩니다. 5월 13일에서 20일 사이의 일주일이 이 사건 전체의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광장의 4만 명과 사무실의 청원이 처음 만들었던 모순이 풀립니다. 4만 명은 진짜 4만이 아니라 공동투쟁본부에서 동행노조가 빠지기 전 마지막 동원이었습니다. 청원의 탈퇴는 위원장 동남아 휴가 사진이 단체방에 도는 순간 터진 것이었습니다. 30조라는 숫자는 위원장 본인 입에서 나왔지만
정부와 법원과 여론이 그 숫자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동시에 차단막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노조 안에서 6억과 연기 같은 깃발 아래 묶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평소 100건도 안 되던 탈퇴 창구를 하루 1,000원짜리 출구로 바꿨습니다. 이건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비대칭 구조 안에 이미 짜여 있던 결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5월 4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약 23만 원대입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는 27만 4,603원, 최고 36만 원. 산술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여력을 누르고 있던 것이 바로 5월 21일 총파업 리스크입니다. 길목은 두 개입니다. 첫째, 5월 13일에서 20일 사이 법원 가처분이 핵심 라인 일부에 인용되는지. 둘째, 21일 실제 파업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들어오는지. 이 두 신호가 동시에 확인되는 시점이 디스카운트가 풀리는 타점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전부 기각되고 참여율이 70%를 넘기면 그건 이 영상의 다음 편 주제가 됩니다. 한 가지 미해결로 남겨두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글로벌 고객은 TSMC와 인텔로 일부 물량을 옮길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정 검증은 한 번 옮기면 수년이 걸리는 일이라 한 번 빠진 점유율은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리스크의 무게는 5월 20일 법원이 펜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다시 꺼내볼 숫자가 될 겁니다.